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2시 48분입니다. 이제 데블 플레이그라운드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발적인 질문, 개발 토픽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약간 이런 토픽인데요. 자유 주제를 답변하는 그런 주제, 그런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시리즈고요. 자, 이제는 첫 번째로 질문을 이제 학교 후배에게 받은 내용입니다. 학교 후배의 친구가 익명으로 남겨준 백엔드 이제 자바 스프링 구조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로 설계되어 있는 프로젝트 구조에 관해서 파헤쳐 보면서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 이점은 무엇인지, 각 컴포넌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고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객체 지향의 이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형태랑 그 추상화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보통 백엔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구조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고 서비스 인플 한 다음에 리포지토리. 그래서 서비스가 리포지토리를 보통은 DI 받아서 뭐 로직을 처리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컨트롤러는 이제 연결 부분 HTTP 보통 API로 연결을 하죠. 클라이언트들 간에 그런 통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컨트롤러라고 볼 수 있고요. 서비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차 지향, 각 도메인들의 그러한 이벤트, 메시지 교환이라던가 그러한 플로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 플로우들을 나열하는, 정렬하는 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는 영속성 계층으로 진짜 직접 DB에 접근하고 뭐 JPL을 사용하면은 엔티티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들마다의 정확한 역할이 담겨져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웹 기술은 보통 웹 서버가 있고 와스가 있고 DB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DB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포지토리라는 와스에서 리포가 DB를 연결을 해주고 이제 웹서버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HTTP 관련된 뭐 리퀘스트라든가 그런 거를 여기서 컨트롤러가 받아주지 않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역할에 관한 구조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정답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추상화가 되어 있다. 일단은 뭐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생각해 볼까요? 뭐 리포지토리 다들 인터페이스로 만드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뭐좀 확장해서 JPA 리포지토리를 익스텐드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리포지토리 아니면 직접 쿼리를 구현하는 리포지토리를 만든다거나 어쨌든 인터페이스를 의존해서 진짜 구현체를 DI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추상화의 이점이 뭐냐면은 JPA 리포지토리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런 스프링 데이터 JP에서 제공하는 리포지토리에 대한 이점이 뭐냐면은 그 DB에 물론 JP에서 주는 문법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그 DB에 관련한 종속성이라 해야 될까요? 뭐 MySQL을 쓰다가 뭐 포스트그레스QL을 쓴다 해도 그 진짜 그 데이터 소스 관련한 정보들만 바꿔주면 되지 이 구현체 자체를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추상화죠. 이런 추상화의 이점, 이제 변경에 유연하다 이런 형식에 관한 물론 이게 좀 달라요. 그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은 그 클래스에 대한 세 동작이 그리고 동작이 변하지 않고 세부 구현이 변했을 때
확장성이 좋아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인터페이스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먹기라는 동작이 있다 쳐볼게요. 인터페이스가 있고 it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여기 이 동작이 바뀌지 않는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애플 it 아니면 바나나 it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나가도 it이라는 동작은 계속해서 바뀌니까 앞으로도 이런 동작들을 관한 클래스를 추가할 때 유연하겠죠. 계속 유연하고 그에 맞아서 상황에 따라 맞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it에서 좀 형식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딱히 지금 뭔가 생각이 안 나요. 쿡이 하나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형식이 바뀌었으면은 여기에 있는 구현체들은 인터페이스의 형식이 바뀌면 구현체들은 전부 변경이 되어야 한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동작에 대한 형식이 같으면은 이런 구현체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확장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객체 지향이 아닌 절차 지향은 이 자체의 동작이 변할 땐 유연하지만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확장할 때는 덜 유연하겠죠. 일단 객체 지향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비스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바가 객체 지향이잖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코드는 대부분 절차 지향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구조에서는 대부분 절차 지향이에요. 사실 컨트롤러 먼저 볼게요. 컨트롤러에서 뭐 하죠? 그냥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호출하면은 응답값이 예를 들면 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리턴하거나 아니면 뭐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를 조정한다거나 뭐 대충 이렇게 하겠죠. 이러한 부분도 결국엔 절차 지향이잖아요. 뭐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통 레포에서 뭐 find by id 해서 뭐 엔티티 갖고 오고 그 엔티티에서 뭐 do something을 하고 다음에 뭐 새로 new 만들어서 세이브하고 보통 이런 구조잖아요. 한마디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절차 지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롤러, 서비스 그리고 뭐 도메인 엔티티 뭐가 있고 리포지토리가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서 이 도메인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계층은 다 절차 지향입니다.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는 객체 지향이에요. 뭐가 있냐? 도메인에 뭐가 있냐? 뭐 예를 들면은 오더, 뭐 아니면 프로덕트, 페이먼트,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프로덕트가 위에 놔둘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프로덕트에서 뭐 프로덕트에서 오더 처리를 한다. 뭐 그럼 여기서 오더에서 프로덕트 정보를 추가한다. 페이먼트에서 오더 정보를 토대로 뭐 페이를 한다. 정확히는 이렇게가 맞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밴드 오더 해서 오더 뭐 이런 설계가 뭐 정답 아니죠. 일단 바로 즉석으로 만든 거라서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객체 간의 메서드 행위가 정해져 있고 각각의 의존 관계가 있으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동작을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객체 지향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것은 절차 지향적인 것 있고 이 도메인을 다룸으로써 이렇게 도메인을 다룸으로써 조금 객체 지향의 이점을 누리고 있고 이 서비스는 이러한 도메인의 메시지들을 절차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설계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설계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아니면은 팀이 생산성을 가장 높게 하죠. 어쩌고 요구사항에 맞게 좀 설계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컨트롤러, 서비스, 그리고 중간에 컴포넌트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이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요. 그리고 뭐 리포지토리가 있겠죠. 이 컴포넌트가 뭐냐? 보통의 구조는 이제 서비스가 바로 리포지토리를 의존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가 리포지토리 데이터 영속성의 그 주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메인도 추가해줄게요. 이거를 서비스는 비즈니스 영역인데 리포지토리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분리가 된 게 맞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메인이랑 컴포넌트 그리고 리포지토리 엔티티 이렇게 나누고 서비스 영역에서 엔티티를 사용할 때는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서 매퍼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뭐냐? 각 도메인의 작업을 추상화라 해야 될까요? 작업을 정의한 클래스. 자, 이거는 말보다 예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더 서비스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바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오더 서비스를 익스큐트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프로덕트를 찾아와야겠죠. 그러면은 오더 서비스에 무엇을 임포트하냐면은 컴포넌트를 임포트할 거예요. 근데 클래스 이름은 이제 그 행위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덕트 리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프로덕트 리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더를 주문 기록을 작성하는 그게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오더 어펜더 그리고 페이먼트 매니저로 해볼게요. 프로세서도 괜찮고 뭐 이런 클래스 이름으로 저는 이 도메인 행위에 대한 걸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계층에 이제 아이디를 받으면은 프로덕트 리더에서 find product 뭐 by id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가져와서 프로덕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오더를 어펜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대충 오더 정보를 리턴하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펜드 해서 이 프로덕트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먼트 매니저에서 페이먼트까지 한 번에 같은 플로우로 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페이먼트 해서 오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로 프로덕트를 가져오고 주문 기록을 어펜드하고 페이먼트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코드 해석이 간편하지 않나요? 이런 if문 같은 거. 그래서 if문이나 예를 들면은 프로덕트가 있는지 프로덕트가 있나요? 그리고 주문 기록에는 뭐가 있을까요? if 오더를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돈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객체지향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좀 객체지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에서 어펜더에서 이제 오더 어펜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 레이어에 있는 그런 오더 클래스의 내부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리포지토리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리드나 뭐 어펜드 하거나 그런 걸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서비스에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비스라 함은 각 도메인 이벤트를 교환하거나 뭐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그런 플로우들을 나열하는 그런 클래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if문 넣고 조건문 넣고 이런 거를 서비스문에 넣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흐름을 정의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리드하는 것만 또 확인할 수 있고 어펜드 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페이먼트 매니저 뭐 페이먼트 처리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은 좀 괜찮은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에 관련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